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2회차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31회차 아주 개차반 회차였는데도 불구하고 1등이 한 명이 나오면서 많이 좀 허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황당한 결과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이번 주가 축구 토토 승무패에 메이저리그 사커가 들어오는 마지막 회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경기 리스트를 봤는데 K리그하고 프리미어리그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승무패에서 다시는 메이저리그 사커를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이변 경기가 너무 황당하게 나온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찾아서 보기도 힘들고 프리미어리그나 유명한 리그보다는 정보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축구 경기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때문이라도 메이저리그 사커는 승무패에 좀 다시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32회차 메이저리그 사커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회차이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리던 정보에 추가적으로 메이저리그 사커 심판 정보까지 추가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 최종픽 저는 이러이러해서 승무패 중에 이걸 선택을 했다. 14경기 쭉 말씀을 드려보겠고 1번부터 14번 경기 중에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경기들은 멤버십 분들께만 따로 커뮤니티 탭에 영상 올려드린다는 점 참조 바라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기들 보시고 이변 잡은 경기니까 멤버십 전용으로 공개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간색으로 쓴 경기들을 무조건 이변 잡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멤버십 전용으로 공유 드리는 경기라고 해서 반드시 이변으로 잡는 경기들은 아니라는 점 참조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전북 대 대구. 전북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전북의 승무패 확률 승 48%, 무 36%, 패 16%로 전북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7%, 무 29%, 패 14%로 역시 전북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대구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3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네요. 이 경기는 전북이 상대 전적에서도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주중에 수원FC와 경기를 할 때는 좀 오랜만에 리그 경기를 해서 그런지 좀 삐걱거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공격적으로 문선민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만큼은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바로 김보경 같은 자원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대체 자원이 너무나도 많은 전북이기 때문에 홈에서 대구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냐면 일단 대구가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이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물론 전북도 홈에서 실점이 더 많긴 하지만 그만큼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플레이한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대구의 수비진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영훈 골키퍼는 지속적으로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홍정훈, 김재호 같은 주전 수비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 그리고 미들 자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휘저어줄 수 있는 이용래 선수와 정승원 선수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으로 볼 때 전북이 자주 보여줬던 노상식 전술만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전북의 투표율이 지금 70% 이상, 80% 이상 넘어가 줘야 그때 연맥여서 사람 염장 지르는 게 전북의 종특인데 현재 전북 승의 50% 정도 투표율 정도 수준이면 전북이 연맥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북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제주. 수원 삼성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수원 삼성의 승무패 확률 승 42%, 무 37%, 패 21%로 수원 삼성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7%, 무 37%, 패 26%로 역시 수원 삼성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제주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고 제주는 원정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저는 무승부를 축으로 두고 제주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경우 우선 맞대결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 수원 삼성이 제주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지만 제리치 선수의 페널티킥 그리고 이번 경기에 뛸 수 없는 도닐 헨리 선수의 골이었죠. 그리고 김건희 선수도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데 김건희 선수의 골도 있었고 특히나 헨리 선수의 골은 제주의 김용욱 선수가 퇴장당한 이후에 한 명이 많은 상태에서의 골이었죠. 하지만 제주의 골은 주민규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스쿼드적으로 수원 삼성의 김건희, 헨리, 민상기, 박대원 같은 선수들이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주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주가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1대4로 개털렸는데 기존에 쓰던 수비진이 아니라 조금 모험을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전술이었습니다. FC 서울에서 홍준호 선수를 이번에 영입을 했다고 좀 자꾸 뭔가 수비진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수비 라인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어쨌든 수원 삼성이 탄탄한 수비를 갖춘 제주를 뚫어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성남 대 포항 성남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성남의 승무패 확률 승 22%, 무 31%, 패 47%로 성남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7%, 무 20%, 패 53%로 성남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패턴적으로 성남은 홈에서 5경기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제가 주중에 K리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 게시글로 글을 올려드렸었죠. 일단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남의 승패 투폴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이미 많은 폴더를 썼고 뒤에서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단통으로 잡아서 성남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커뮤니티 게시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중에 포항 홈에서 이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남이 원정에서 굳이 무리하지 않고 무승부 정도를 목표로 하고 돌아오는 이번 주말에 홈에서 아마 승부를 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주중에 뮬리치 선수나 이스칸데로프 같은 주축 자원들을 40분, 20분 정도씩만 뛰게 하면서 체력을 좀 비축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포항의 경우 권기표 선수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골이 아니라 슬라이딩 등짝 뽀른 골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포항의 득점력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성남이 홈에서 승리를 위해서 뮬리치 선수나 이스칸데로프 선수를 오랜 시간 출전을 시키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중 경기에서도 드러났지만 뮬리치나 이스칸데로프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격적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순간 좀 뒷공간이 많이 노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승패 투폴로 가고 싶은 건데 이왕 이변으로 보고 있는 거 과감하게 저는 성남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포항이 무조건 이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남의 무승부라도 가져가면서 좀 이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자, 5번 경기 콜럼 크루 대 에틀유나 콜럼 크루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콜럼 크루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4%, 무 50%, 패 6%로 콜럼 크루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에틀유나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10번의 역배당을 받고 6무 4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패턴적으로 콜럼 크루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고 에틀유나는 원정에서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맞대결 전적은 콜럼 크루 기준 7승 3패를 기록 중이고 콜럼 크루 홈에서는 2승 2패를 기록 중으로 맞대결상 무승부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심판의 최근 경기 결과 정배 4번, 역배 4번, 무승부 1번으로 무승부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콜럼 크루의 승리를 선택을 했고 원정에서 2배 이상 실점이 많아지는 에틀유나와 주전 공격수 마르티네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주전 수비수 브룩스 레논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해 볼 때 콜럼 크루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미네유나 대 휴스다이 미네유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미네유나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9%, 무 29%, 패 12%로 미네유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휴스다이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9번의 역배당을 받고 4무 5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미네유나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 6경기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상대팀 휴스타인은 이번 시즌 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 패배를 기록했고 원정에서 10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이에요. 맞대결 전적은 6번 경기 미네유나 대 휴스타인. 미네유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미네유나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9%, 무 29%, 패 12%로 미네유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휴스타인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9번의 역배당을 받고 3무 5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패턴적으로 미네유나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 6경기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상대팀 휴스타인은 이번 시즌 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 패배를 기록했고 원정에서 10경기째 승리가 없네요. 맞대결 전적은 미네유나 기준 3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고 미네유나 홈에서는 2승 2무로 미네유나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기 심판의 최근 경기 결과 정배 7번, 무승부 2번으로 역배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네요. 저는 이 경기 역시 홈팀인 미네유나의 승리를 선택을 했고 휴스타인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실점이 홈보다 3배 가깝게 늘어나고 지난 꼴찌에서 2위인 오스틴FC와의 3대2 패배 경기 이전에 4경기 동안 1득점에 그치면서 득점력 난조를 보여주고 있고 주전 공격수 타일러 파셔 선수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네유나의 사이드로 봤고 미네유나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휴스타이와의 맞대결 전적 또한 2연무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 미네유나가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7번 경기 FC 댈러스 대 오스틴. FC 댈러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FC 댈러스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4%, 무 44%, 패 12%로 FC 댈러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FC 댈러스는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2승 5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패턴적으로 FC 댈러스는 홈에서 8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팀 오스틴은 원정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네요. 맞대결 전적은 올해 4월 FC 댈러스가 홈에서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심판의 최근 경기 결과 정배 9번, 무승부 3번으로 역배 1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오스틴이 지난 경기에서 휴스타이를 상대로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하긴 했는데 휴스타이의 세렌 선수가 전반 20분 만에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수적 우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틴의 경기력이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 FC 댈러스가 최근에 3위 LA 갤럭시를 4대 0으로 이기고 1위 스포켄자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2 승리를 거두고 2위인 CS아운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히카르도 페피를 믿고 FC 댈러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콜로레피 대 스포켄자. 콜로레피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콜로레피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7%, 무 14%, 패 29%로 콜로레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스포켄자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6번의 역배당을 받고 3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패턴적으로 콜로레피는 홈에서 7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스포켄자는 원정에서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맞대결 전적은 콜로레피 기준 3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콜로레피 홈에서는 1승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심판의 최근 경기 결과 정배 8번, 무승부 3번으로 역배 1번을 기록하고 있고 원정팀 승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일단 스포켄자가 경기력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콜로레피의 단통 패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대결 전적에서 콜로레피가 홈에서 진 적이 없었다는 것과 배정된 심판의 최근 경기 결과들에서 원정팀 승리가 없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콜로레피의 승까지는 못 보겠고 콜로레피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인천 대 수원FC. 인천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인천의 승무패 확률 승 35%, 무 27%, 패 38%로 인천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7%, 무 37%, 패 26%로 인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수원FC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1승 1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인천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고 홈에서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네요. 상대팀 수원FC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 3경기 연승과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맞대결 전적은 인천 기준 3승 2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인천의 홈에서는 3승으로 인천이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인천이나 수원FC나 지금 물이 오를 대로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일단 무승부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양팀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 수원FC의 공격력을 보자면 수원FC의 승을 보고 싶은데 인천이 또 홈에서는 유독 끈끈한 면이 있고 실제로 맞대결 전적에서 홈에서는 모두 승리를 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인천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인터마이 대 내슈빌. 인터마이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인터마이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0%, 무 50%, 패 50%로 인터마이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패턴적으로 시카파이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네요. 맞대결 전적은 시카파이가 아니라 인터마이죠. 그리고 맞대결 전적은 인터마이 기준 2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인터마이 홈에서는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 심판의 최근 경기 결과 정배 2번, 무승부 3번을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인터마이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기고 지난 경기를 돌려봤을 때 내슈빌이 원정에서 1위 뉴잉레버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지만 경기는 사실 주도했다라고 봤습니다. 내슈빌이 원정에서 득점이 잘 터지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인터마이를 상대로 충분히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인터마이는 홈에서 실점이 원정보다 더 많기 때문에 내슈빌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인터마이의 무와 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마이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에 들어온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조를 하셔서 골드레인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팀들의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커뮤니티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새롭게 들어오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들로 이루어진 32회차 분석 영상으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